금수저도 상식 밖의 천재도 아닌데 평범함의 범주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슈퍼노멀이라 부른다. 슈퍼노멀은 사회 도처에 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도, 도서관에도, 길거리에도 있다. 자신의 성취를 티내지 않는 슈퍼노멀들은 정말로 평범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 나도 그들을 닮고 싶었다. 한때 나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고 부탁하고 애원하며 슈퍼노멀이 되는 방법론을 구성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며 살아온 지 9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의 결과는 너무나도 성공적이었다. 나는 확실히 슈퍼노멀이 되었다. 안전지대에서 한 걸음 떼야 성장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성장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이룰 수 있다.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물속에서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던 내가 연습과 훈련을 통해 어느새 멋진 수영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나는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수영 연습에서 찾았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크로스존, 즉 성장지대에 들어서면 누구나 멍청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마련이다. 잘 못하는 것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음치가 매일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은 그를 괴짜로 여길 것이다. 춤을 못 추는 사람이 유튜브에 춤추는 영상을 매일같이 올린다면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찰 것이다. 그러나 성장은 잘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하는 그 순간에 시작된다. 오히려 잘하는 것만 계속하면서 안전지대에 머무른다면 어느새 도태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심하다며 손가락질 받는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는 주위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다시 성장지대에 들어서기로 결심했다. 방황하던 시간 동안 끄적여둔 수백 장의 메모를 펼쳐서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거듭한 크고 작은 성공들에는 일정한 프로세스가 있음을 도출해내게 되었다. 나는 이 방식을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적용하여 반복 성공을 꾀할 작정이다. 생각해보면 나도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바보 소리를 들으며 시작해왔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긍정적인 응원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바보 같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멈추지 않으니 어느 순간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성장지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연습과 훈련은 사람을 어느 정도로 꽤 뛰어난 수준으로 성장시켜준다. 내가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며 피나는 연습을 한다고 해서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될 순 없지만 동네 수영장에서 눈길을 끄는 정도의 실력까지는 갖출 수 있다. 나는 이 정도로 뛰어난 사람을 슈퍼노멀이라고 부른다. 평범한 수준에서 매우 탁월한 정도에 이르는 법. 나는 그 훈련과 연습의 법칙을 절망 속에서 써내려갔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도 좋다. 하지만 몸을 쓰지 않을수록 근력을 잃게 되듯이 당신의 안전지대는 필연적으로 점차 좁아질 것이다. 그래, 거기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괜찮아.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가치 있는 존재야. 이런 말들을 안주하며 계속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쪽을 선택해도 괜찮다. 하지만 나는 달콤한 위로를 떨쳐내고 성장할 때 불편한 감정을 동력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했다. 지금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과연 안정을 보장해줄까? 어쩌면 당신을 위로하고 응원하던 사람들도 한자리에 머무른 당신을 보며 언젠가 떠나갈지도 모른다. 나는 당신의 성장을 응원한다. 짝!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회사를 울렸다. 회사 선배의 손바닥이 후려친 것은 내 뺨이자 내 자존심이었다. 석서가 아무것도 아니야? 대학원이 우스워 보여? 선배는 나를 노려보며 그렇게 외쳤다. 그 순간 정말로 우스웠던 것은 나는 선배를 한 번도 우습게 생각하거나 무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뿐 선배의 학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아마 선배는 어디선가 무시를 당하고 들어와서는 술김에 가장 만만했던 내게 화풀이를 한 것이리라.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뺨은 화끈거렸고 회사에서의 내 위치는 너무나도 분명해졌다.
나라는 존재는 어디선가 무시를 당하고 온 사람에게조차 무시당하는 그야말로 회사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초반의 일이었다. 나의 노력, 더 나아가 내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곳에서 나는 아무 의미 없이 발버둥치고 있었다. 나는 분해서 눈물이 났다. 노력할 필요조차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았다. 퇴사하고 나자 나조차도 미처 깨닫지 못한 내 진짜 모습이 보였다. 나는 언제나 열심히 하는 태도, 매사에 진심인 모습을 사랑해왔다는 사실이다. 나는 실패에 굴하지 않는 태도를 사모한다. 그 어떤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보다도 무언가에 진심인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이 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진심이었다. 하다못해 대학 시절 24시간 중 14시간 이상 게임을 하며 밤을 지새웠을 때도 그랬다. 사람들은 전부 현실 세계로 떠났고 우리 길드에는 결국 나 혼자 남았다. 무엇보다도 나는 노력 따위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반격하고 싶었다.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실행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분명한 것은 나는 찢어지게 가난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금수저는 아니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내가 속한 현실적인 위치는 뚱뚱한 정규 분포가 막 줄어들기 시작하는 끝부분 정도이다.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 가운데 뛰어난 정도라는 뜻이다. 그간 사업을 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특별한 몇몇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의 영역에 있음을 발견했다. 이 영역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목표는 대체로 평범한 가운데 뛰어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엄청난 재능이 필요하거나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내가 정립한 슈퍼노멀 프로세스 또한 평범한 사람이 실행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인간의 99%는 평범하게 태어납니다. 불을 거머쥔 1%의 부모에게서 태어나거나 역사책에 길이 남을 정도의 지능을 타고난 천재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한 인간입니다. 요즘은 평범하다는 말을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사용하는 듯합니다. 그 사람은 평범해. 너는 평범하구나. 평범한 내가 할 수 있을까? 와 같은 문장이 품고 있는 뉘앙스를 생각해보세요. 평범하다는 말이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진 않죠. 이런 단어보다는 평범함의 대척점에 놓인 특별함이라는 말을 더 갖고 싶어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특별함은 아주 평범한 것들이 모여서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멋진 몸 만들기. 이는 많은 이들이 염원하는 특별함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특별한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몸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끊임없는 식단 관리나 운동을 통해 멋진 몸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즉, 멋지고 특별한 몸매는 지루하고 평범한 헬스 트레이닝이라는 하루하루를 쌓아 올린 결과물이죠. 끊임없이 운동하는 하루는 지루하고 평범한 데다가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변호사나 의사도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도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특별하고 비범해 보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대학 시절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오랜 시간 공부하는 평범한 하루를 보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왜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겸손할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를 쌓아 올려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 지금에 이르렀을 뿐이고 본인의 과거와 오늘은 사실상 너무나도 평범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하는 정도의 노력은 누구나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특별함은 결과의 특별함이 아니라 과정의 특별함에 가까웠습니다. 특별한 성장을 위해서는 평범한 하루를 무엇으로 채워넣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고민으로 채워진 하루는 더없이 특별합니다. 타고난 특별함이 아닌 과정의 특별함. 이것이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 천재성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서는 한 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었다.
그건 목표를 향해 오래 나아갈 수 있는 열정과 끈기였다. 앤젤라 다크워스, 그릿 저자.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 슈퍼너멀이 된다. 수영을 배우던 와중에 슬럼프를 겪던 나는 어느 주말 아침 팔을 회전 횟수가 20번에서 16번으로 줄어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때 내가 성장했음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성장의 신호였다. 다른 사람이 몰라주어도 상관없다. 내가 성장했음을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야 중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슈퍼너멀의 길에 포기란 없지 않은가. 한편 실력의 영역을 훈련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실력을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내 능력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강도로 훈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내 수준과 너무 동떨어진 강도 높은 훈련은 오히려 자신감만 갉아먹을 뿐이다. 훈련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표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정하자. 목적이 명확하고 단순한 의도된 훈련은 초보자의 실력을 제대로 끌어올리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 한 가지 너무 다행스러운 사실은 단순 반복이라는 훈련은 상대적으로 열정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이다. 나는 열정이 없어 라며 자포자기하지 않아도 된다. 열정 없이 무언가를 반복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달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출연자들이 그렇다. 그들은 단순한 작업을 무한 반복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기인 수준의 달인이 되어 있었다. 또한 실력이 쌓이면 자연스레 실패 확률도 줄어든다. 실력이 올라가면서 결과물의 수준이 덩달아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실력은 확률의 영역에서 엄청난 자산이 되어준다. 실력이 갖춰지면 한번 시도할 때 성공 확률이 올라가거나 비용이 낮아진다. 이 정도만 되어도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한다. 실력의 열매는 상상 이상으로 달콤하다. 실력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운까지 따라준다면 성과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커진다. 실력은 시간을 저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실력은 결과물의 최저 수준을 높인다. 실력은 폭발적인 성장을 만드는 열쇠다. 저명한 심리학자 앤젤라 다크워스는 학습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될 수 없으니 물리학을 공부할 자격이 없는 것이냐고. 우사인 볼트가 될 수 없으니 아침에 달리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배우고 달리는 여정이 과연 그들의 말처럼 쓸데없는 일일까? 자기계발서를 읽는 사람들을 향한 냉소적인 시선도 있다. 애초부터 나와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데다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는 논리다. 그러나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이라도 더 묵묵히 걷는 사람과 그냥 살던 대로 사는 사람 중 누가 더 멀리 가게 될까? 둘 중 누가 더 폭발적인 성장의 가능성이 있을까? 앤젤라 다크워스는 만약 그의 아이가 나는 모차르트 같은 음악가가 될 수 없으니 피아노를 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드시 피아노를 쳐야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너는 모차르트가 되려고 피아노를 연습하는 게 아니란다. 나는 여전히 노력과 학습의 가치를 믿는다. 그들도 실패를 두려워한다. 우리와 다른 점은 시도하지 못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애덤 그랜트, 오리지널스 저자.